안녕하세요. 저치체로원 김목사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신작 SF 시리즈 삼체에는 류츠 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류와 외계 문명의 첫 만남이라는 흔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그 과정에서 일어날 과학적, 정치적, 사회적 혼란상을 현실적으로 섬세하게 그려내서 호평을 받고 있죠. 그러나 원작 소설의 난해하고 복잡한 부분을 드라마화하는 과정에서 넷플릭스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원작의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중국인인 반면 드라마는 무대를 런던과 옥스퍼드로 옮기고 인물들의 국적도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원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국의 문화 대혁명 같은 배경은 축소되었고, 소설의 유일한 주인공인 나노과학자 왕미아오의 역할은 드라마에서 옥스퍼드 친구 5명으로 분산되었습니다. 이들은 왕미아오가 겪는 일들, 외계인 음모를 파헤치는 과정, 암호 조직이었던 Us Trisolarsis Organization, 그러니까 삼체인들을 추종하는 단체와의 접촉을 겪어나갑니다. 삼체인의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삼체 문제 게임도 약간의 설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가상현실 수트를 착용하는 방식이었지만 드라마에서는 삼체인의 기술로 만들어진 첨단 크롬 헬멧을 쓰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멀티플레이 모드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드라마는 소설 3부작의 일부 내용을 각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후속편들의 내용도 일부 차용하여서 앞으로의 시즌을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설 2부 어둠의 숲에 등장하는 면벽자 프로그램이나 3부 죽음의 끝에 일부 설정이 시즌 1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하죠. 이러한 점은 극중 막판에 예원재 박사가 사울 듀란드에게 들려준 농담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이 농담의 의미를 해석하는 단서는 예원재가 게임 이론과 페르미 역설에 관한 책을 본 장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게임 이론은 전략에 관한 사회과학 서적이고, 페르미의 역설은 우주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왜 우리가 아직 그들과 만나지 못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에 대한 농담 속에는 외계인과 싸울 전략 혹은 싸움 자체를 피하는 방법이 숨겨져 있을 것인데요. 농담 속의 신은 인류를 파괴하러 오는 외계인, 아인슈타인은 인류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신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신이 그를 찾아와 급소를 공격하는 일은 예원재가 과거의 삼체인들에게 인류의 존재를 알리고 지구로 부른 일과 연결됩니다. 종합해보자면 원작 팬들에게는 아쉬움이 좀 남을 수 있겠지만 삼체를 처음 드라마로 접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SF 스릴러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의 특징은 대략 6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인류 중심주의에 대한 의문입니다. 삼체라는 외부 세계의 존재를 통해서 인류를 보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이 주인공인 다른 SF 작품들에 비해서 인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인류 문명의 지향점을 보다 더 짜임새 있게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명 간 상호작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어둠의 숲 가설에서 이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어둠의 숲 가설은 페르미 역설에 대한 한 가지 해답으로 제시된 가설로서, 이 가설에 따르면 인류가 아직 외계 문명과 접촉하지 못한 이유는 우주 문명 간의 접촉이 필연적으로 한쪽의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술과 과학에 대한 양가적 태도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묘사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초래할 부작용과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죠. 파나마 운하에서의 비밀 작전과 이 계단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막대한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넷째, 인간성에 대한 성찰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의 이기심과 나약함을 묘사하는 동시에 이타심과 희생정신 등 인간성의 복잡성을 탐구하고 있죠. 극중 삼체인은 인간을 벌레라고 규정하지만 시즌 1의 마지막 장면은 창고라는 매미를 보여주면서 아무리 밟고 불로 찢어도 벌레는 죽지 않는다 하며 나약함 속에 있는 인간의 능력을 조명합니다. 다섯째, 거시적 역사관과 종말론적 세계관입니다. 문명의 흥망성쇠의 거대한 흐름을 거시적 스케일로 그려내고 종말 이후의 세계와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작품이죠.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삼체를 읽고 나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면 이 국정 현안의 문제가 사소해 보인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요. 이처럼 문명과 우주를 다루는 큰 그림에서의 접근은 삼체가 가진 매력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6째, 동양적 사유의 반영입니다. 원작 소설 삼체에는 동양 철학과 사상, 미학 등이 녹아있어 서구 SF와는 차별화된 특징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넷플릭스 삼체의 경우는 중국 원작이 글로벌 드라마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많이 지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구 기독교의 절대적인 유일신 개념을 미지의 외계 문명으로 비틀어서 상대화시킨 것만으로도 기존에 만연하던 소위 할리우드식 미국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꼽은 특징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사실 삼체의 독특한 분위기는 기독교의 안티테제적인 설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요소들이 기존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문화에 기반한 영화들과는 차별화된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요소는 인간에 대한 회의입니다. 드라마 삼체에서 예원제는 많은 고난 끝에 인류 문명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생력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그가 삼체인들을 호출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이러한 관점은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규정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의 시각과 일맥상통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필연적으로 인간 외부의 절대적 존재인 신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원제는 이처럼 기독교 근본주의가 그리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외부 존재인 삼체인들의 개입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삼체인들은 극중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유일신 자리에 대입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마이크 에반스를 비롯한 삼체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매우 광신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기독교 근본주의의 신앙 행태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마이크 에반스 역할을 맡은 배우가 영화 두 교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연기한 조너선 프라이스라는 사실 또한 삼체가 기독교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을 준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흥미로운 점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지자, 즉 소폰의 존재입니다. 지자는 무소부재한 기독교의 신을 비틀어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차원 양성자를 2차원으로 펼쳐서 회로를 집적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소립자 크기의 인공지능 컴퓨터인 지자는 과학자들에게 보이는 카운트다운 현상, 입자 가속기 교란, 천체 전멸 등을 통해 지구의 현실을 교란시킵니다.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을 감시하고 수집한 정보를 양자통신 방식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삼체인들에게 보고합니다. 이러한 소폰의 존재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기독교 신의 속성을 과학적으로 각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감옥에서 나와 소폰을 염두에 두고 삼체인들을 향해 말하는 예원제의 모습이나 삼체인들에게 다시 부름을 받는 타티아나의 모습은 기독교에서 기도하거나 신의 음성을 듣는 장면과 유사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구원의 중요성입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구원이며 이 구원의 의미는 인류를 죄로 인한 사망에서 건져내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중요성은 삼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체인들은 불규칙한 천체 운동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된 자신의 문명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지구를 향해 나아갑니다. 인류 역시 삼체인들의 침략에 맞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죠. 이처럼 구원은 기독교와 삼체 세계 모두에서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지만 이 구원을 달성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적 인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반면 삼체에서의 구원은 죽음이 아닌 생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는 삼체인들이 그들의 추종자 타티아나에게 남긴 If one of us survives, we all survive 라는 대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삼체 세계에서의 구원은 희생적 죽음이 아니라 악착 같은 생존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마치 기독교와 같은 입구로 들어갔다가 다른 출구로 나오는 듯한 이질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또한 기독교를 비틀어 만든 삼체만의 독특한 설정이라 할 수 있죠. 넷플릭스 시리즈 삼체는 원작 소설의 정신을 잘 살려내면서도 현대사회를 성찰하게 만드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삼체는 인간의 다면성에 주목합니다. 예원재라는 인물을 통해 인간의 부정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한편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에서는 이타심과 인류애가 빛이 납니다. 이들은 대의 명분보다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죠. 이처럼 삼체는 인간을 복합적인 존재로 그려내며 우리가 인간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둘째, 삼체는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삼체는 만약 신이 없고 외계인이 있다면 종교는 뭘 할 수 있는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외계인을 숭배하는 무리들을 종교적인 단체처럼 묘사함으로써 본질이 희미해지고 외양만 남아버린 종교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버티게 만드는 것은 종교의 껍질을 벗고 나타나는 인류애적 가치들이죠. 이러한 묘사는 위기 앞에 종교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지 되짚어 보게 합니다. 셋째, 삼체는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립니다. 과학이 만능의 해결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삼체와의 전쟁은 기술 격차가 아니라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폰과 마이크 에반스의 대화는 이를 뚜렷하게 보여주죠. 아울러 과학이 잘못 사용될 경우 파나마 운하 소탕 작전처럼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학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죠. 이처럼 삼체는 인간, 종교, 과학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현대 문명을 향한 날카로운 물음을 던지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줍니다. 어쩌면 삼체라는 제목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 인간, 외계인, 과학,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질 때 나타나는 예측할 수 없는 난장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삼체 시즌1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스 형사는 사울과 진에게 우린 벌레일지 모르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있다. 라며 현재를 살아낼 의지를 되살립니다. 삼체인들이 도착하려면 400년이 남았지만 그동안 인류는 다양한 인재와 자원을 모아 맞설 것임을 보여주는 대사였죠. 이 원작에서는 꿈도 희망도 없는 어둠의 분위기가 강했지만 과연 넷플릭스 드라마는 이를 그대로 따라갈지 아니면 인류애를 노래하는 서사로 변주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작품 삼체 시즌 1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